현대기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잘 나가면서 동반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생산 자체도 계속해서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SL의 미국 법인에서도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매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인도 법인 출하량도 보시게 되면 향후 캐파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분기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램프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역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에서 살아남았고 지금처럼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화벌이 달러를 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인생 주식 종목들을 이제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식장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투자하기에 좋을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또 넉넉치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사라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좋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너무 많이 소개한다 무슨 전 종목 다 소개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분석을 하다가도 너무 좋은 종목이라 이거 좀 힘주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더 관심 있게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 좀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종목들을 선정할 때 제가 완벽한 종목을 찾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완벽한 게 또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좀 더 확률 높게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리다 보면 완벽하진 않아도 대부분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에 고려하는 사항 종목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차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차트를 소개해드리냐 추세가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어떤 종목은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은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을 소개해주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미리 알려드릴 때도 있긴 합니다. 너무 좋으면. 근데 이제 어지간해서는 일단 차트는 무조건 정배열에 있어야지 저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닥에 있건 위에 있건 간에. 그래서 차트가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배열이라는 뜻은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을 때 제가 종목을 뽑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고려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재무입니다. 그래서 재무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매출과 순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순이익은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지배주주 순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연결 별도를 또 따로 해서 보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아가자면 이걸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 순이익률, 그 다음에 EPS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PBR도 저평가되어 있네 라고 하면 플러스 점수. 근데 솔직히 저 PER, 저 PBR이 아니어도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상당히 좋으면 지금이야 저 PER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고 PER이었다가 저 PER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PER, PBR은 그냥 참고 정도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절대적으로 보는 게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너무 괜찮은데 부채 비율이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싶으면은 조금 거르려고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근데 너무 매력적이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조심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언급을 드리고 소개는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차트 재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바로 업황과 시황입니다. 사실 이제 업황과 시황이라는 거는 워낙에 글로벌 범주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시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증시를 예측하는 건 정말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증시를 맞춘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업황과 시황을 고려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업황이 지금 성장기에 있는지 회복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업황이 침체하고 있는 와중에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설사 침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어서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어지간해서는 업황이 회복기이거나 성장기에 접어들어야 투자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알면서 소극적으로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이제 업종 내에서 대장주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들이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닌데도 소개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더 선호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거래량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줄 때 거래량을 죽이고 이 패턴으로 가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환율이 1,400원대에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된다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요즘 국민연금 돈 갖다가 환율 방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방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1,400원이 지금 다시금 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지만 지금도 역시나 수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히 환율이 높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수출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자원이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 이제 동해바다에서 뭐 자원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현재 상황을 놓고 봐서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내수로 성장하는 국가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한국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사실 그때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최근에 식품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뷰티 쪽이 굉장히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엔터나 문화산업 자체가 한국이 해외에서 굉장히 먹히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공업 2차 산업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이 문화산업들이 꽃피우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한국 수출의 3대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뭐 한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초중반 이때부터 해가지고 조선 산업이 많이 힘들긴 했죠.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특히 중국에 많이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맞추면서 조선의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해졌고 한국이 전 세계적인 조선 패권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조선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개 섹터는 특히나 이제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바로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같이 좀 떨어졌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같이 올라가는 성향을 띠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된다라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수출을 주도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찔끔찔끔이라도 한국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이 채널에서 반도체나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워낙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동차도 물론 소개 많이 해드렸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또다시 자동차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의 수출 대장 기업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선방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나 북미 시장,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투자 규모가 많으신 분들, 투자금이 굉장히 큰 분들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런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 수혜를 같이 받는, 현대차 기아의 수출로서 같이 수혜를 받는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고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장주로 화신과 서현이와를 지난 영상에서도 특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신과 서현이와 분석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라고 링크도 남겨드렸죠. 오늘 영상에도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설명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SL이라는 기업이에요. 저는 수혜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SL이 화신과 서현이와 보다도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과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그 다음에 저평가,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고 신고가를 쓰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항상 가장 먼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도주, 대장주가 재채기를 하면 그 밑에 종목들은 쓰나미가 되고 태풍으로서 타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대장주가 가야 밑에 종목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장주격이 저는 화신과 서현이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얘네보다 더 대장주는 저는 SL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차트만 보더라도 대장주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봉상으로 제가 좀 이제 넓게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신과 서현이와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도 이때는 사실 서현이와와 화신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4년도에는 저는 SL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썼기 때문이에요. 2021, 22, 23년도에 굉장히 장기간 형성되어 있던 요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해 줬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항 맞던 고점을 돌파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거, 기관 수급이 막대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신이나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와 줬고요. SL은 그 중에서도 기관 수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SL은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2조 2천억에서 출발해서 2조 5천억, 3조, 4조 4천억, 4조 8천억, 5조 1천억, 5조 6천억, 5조 9천억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은 증가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400억에서 900억, 1100억, 1900억, 3000억대, 그리고 4000억대, 5000억대, 5500억까지 영업이익도 만약에 컨센대로 간다라고 하면 2026년도까지 2019년도부터 대략 8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계속 성장 가도인데 2020년도에 잠깐 좀 주춤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다시 또 이제 고점 돌파를 해줬고 22년도부터는 4자릿수로 접어들었고 무려 23년도에는 작년에 정말 괴물 같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순이익이 따블이 났습니다. 올해도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 EPS 증가가 말도 안 됩니다. 1,900원에서 1,300원으로 잠깐 줄었다가 2,000원, 3,300원, 7,000원, 8,000원, 8,800원, 9,500원. 그리고 ROE도 여기서 이제 한 자릿수로 가다가 18%대 거의 2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두 자릿수 ROE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9%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과 PBR은 역시나 PER은 5배 정도 수준, PBR은 1.0 아래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은 50%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기관이 돈 냄새를 맡고 매물대를 뚫을 정도로 차트상 이제 막 돌파를 시작한 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할 것 같아서 지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속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SL이 뭐 하는 기업이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기아차 그룹에다가 라이트, 조명이라든지 LED 램프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 EV9 라이팅 그릴에 들어가는 거를 얘네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요새 안에 약간 무드등 같이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감각으로 자동차에도 조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벤츠, 폭스바겐 이런 것들, 무드 램프 이런 것들도 지금 담당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L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SL도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잘 나가면서 동반수혜를 받습니다. 알리바마 법인 생산 및 가동률, 캐파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가동률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네시 법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생산 자체도 계속해서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SL 아메리카랑 연결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SL의 미국 법인에서도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매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인도 법인 출하량도 보시게 되면 향후 캐파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인도가 제2의 중국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을 대체하려고 생산기지가 활발히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프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샤시 매출도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램프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램프 매출 보이시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분기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램프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역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죠. 전동화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역시 저는 지금 양호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에서 살아남았고 수출로서 외화벌이를 해오는 기업이 지금처럼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화벌이 달러를 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L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현대기아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 인도에 동반 진출하면서 법인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오고 현대기아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L 제품별 수주를 보시게 되면 램프가 역시나 많습니다. 23년도에 여러분들 고속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2년, 23년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23년 수주 목표가 1.3조 원, 달성률 129%, 24년 수주 목표 1.4조 원, 달성률 28%. 지금 여러분들 4월 누적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12개월이니까 8개월 정도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목표 타겟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어요. 24년 타겟 1.4조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고객별 수주도 뭐 GM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이 많아요. 그리고 제품도 램프 쪽이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샤시 정도. 근데 대부분 램프 쪽 매출이 대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L의 북미랑 인도 매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22년도부터 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인도 시장 쪽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 시장이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해외에서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또 한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 기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꼭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지금 결국 한국에서 주가 올라가는 애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현대차 제가 이것도 찍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주가 어때요? 신고가 쓰고 있잖아요. 기아 어떻습니까? 신고가 쓰고 있죠. SK하이닉스 어때요? HBM으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무조건 SK하이닉스 찍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HBM에서 얘네가 앞서갔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뭐 덜 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안 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어찌됐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살아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도체랑 자동차. 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도 잠깐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어떤가요? 네, 주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죠.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신고가 썼죠 올해. 그리고 제가 엄청 강조드렸던 조선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는 건 엔진이다.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을 바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엔진 교체 수요가 막대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한화엔진이 탑픽이다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신고가, 올해도 신고가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종목으로 정말 강조드렸던 세진중공업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조선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수출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결국에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수출로서 외화벌이를 많이 해왔던 방산업체들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로템도 보세요. 올해 또 신고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이런 기업들, 또 LIG, 넥손 다 수출 기업들입니다. 신고가 쓰는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SL이 사실 이제 현대기아의 수출에 힘입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이런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지금 기관의 자본들이 몰리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키면서 밀어 올립니다. 정말 큰 돈들이 이제 몰리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승하셔서 돈을 버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SL을 올해는 탑픽으로 꼽고 싶고, 작년에는 화신과 서현이와 얘네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는 SL이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화신과 서현이와도 거의 준대장급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거의 SL, 화신, 서현이와를 삼총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한국단자나 코리아FT 이런 종목들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갈 종목들이니까 같이 보시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더 그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더 좋아 보이는 게 저는 SL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화신과 서현이와, 그 다음에 한국단자 코리아FT, 그리고 성우하이텍,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이런 아진산업, 이런 순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SL을 포함해서 화신과 서현이와 여러분들 3대장 종 꼭 투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수혜를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 종목들로 돈 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통해서 저는 미리 돈 벌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